반갑습니다 여러분. 22년생 호랑이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초록이 아빠입니다. 운이 좋으면 임신 소식을 주변에 알렸을 때 베네 쪼고리, 흔들의자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모차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간이 좀 길고 사용감이 있어서 그런지 또 물려주시는 분들도 약간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유모차 검색해 보시면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결국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의 개월수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유모차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크고 안정적이고 아기가 눕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갓 태어나자마자 첫 돌부터는 이제 슬슬 다른 유모차를 찾으시는 것 같고, 맥시멈 2돌까지 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정도, 아니면 빠르면 3개월에도 이제 태우시는 분들을 보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태우기 시작해서 아기가 한창 뛰어노는 뭐 5살, 6살까지도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오래 사용하시는 게 이제 휴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또 갖고 다니고 이동하기 편한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럭스와 휴대용의 장점들을 합친 이제 절충형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절충형은 디럭스보다는 조금 가볍고 회전 반경도 좀 짧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접거나 이런 폴딩 기능을 제공하지만 좀 복잡하거나 한 손으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디럭스와 휴대용을 절충했다라고 해서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모차 테크트리를 보통 어떻게 타냐면 디럭스를 사용하고 휴대용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절충형을 처음에 타신 다음에 이제 휴대용으로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2가지 좀 테크트리를 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휴대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유모차를 선정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밀턴 X1 플러스 이번 휴대용 유모차가 하나 있고, 부가부에서 나온 버터플라이 제품, 줄주에서 나온 에어 제품까지 총 3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밀턴 X1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트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의자가 펼쳐지는 각도가 170도까지 펼쳐진다고 하고, 좌우랑 위아래 폭이 넓어서 아기가 이제 앉아있는 시트 쪽이 강점이 있는 휴대용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자석 바클이 있어가지고 버클을 한번 누르면 4가지 이제 체결되어 있던 바클들이 한 번에 스스닥 펼쳐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바스켓이 지지할 수 있는 무게가 한 2kg 정도밖에 안 돼서 3개 제품 중에서 가장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기들 짐이나 실어야 될 가방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바스켓의 무게, 서용 무게가 작은 것은 좀 큰 단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이 아래에서 내려오는 캐노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짧아서 아이들이 이거를 장시간 타고 다니게 됐을 때 약간은 좀 햇빛에 많이 노출될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도 좀 단점의 요소로서 제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제품은 이제 부가부에서 나온 버터플라이 제품이라고 이제 휴대용 제품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이제 핸들링이라고 봤는데, 이제 4바퀴가 서스펜션이 적용된 유일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에 버클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벨트를 깔고 앉는 경우들이 많아서 벨트를 또 빼는 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가부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힘이 딱 들어가 있어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깔고 앉을 일이 별로 없다. 시트가 길이가 길어서 이제 눕혀지는 것도 해밀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넓은 각도를 활용해서 애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차량 길이가 3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바스킷의 무게도 8kg으로 가장 많은 짐을 아래쪽에다가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이 프레임이 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좀 두껍기 때문에 3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무거운 7.3k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클을 부가부 제품도 한 번에 풀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자석 형태는 아니라 해밀턴처럼 편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즈 에어라는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이 해밀턴과 부가부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고루 합쳐놓은, 장점이라고 하면 시트를 늘렸을 때 최대 길이 54cm까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많이 컸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3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가벼운 6kg을 자랑을 해서 이게 어디 들고 다니기도 많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휴대용 유모차를 접은 상태로 들고 다니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서 저는 그 무게 자체가 지금 거의 1.9kg까지 이제 3개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벼운 게 하나의 장점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줄즈 에어의 차양 길이는 지금 해밀턴과 구조가 약간은 비슷한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체를 다 가려주는 구조는 아니고 살짝 반만 가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시트가 양옆에 이렇게 사이드면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애기가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막아주는 면이 좀 부족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자 같은 경우에는 150도 정도만 펼쳐지기 때문에 열려지는 각도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부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해밀턴의 그런 원터치 편리한 버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서칭을 해보고 바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영통 베이비 플러스 가서 실물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평일에 제가 갔는데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처음 끌어본 건 이제 해밀턴 X1 플러스입니다. 핸들링은 큰 차이가 없고 이제 회전 변경이 좀 큰 것 같아요. 생각외로 잘 잡혀서 좀 놀랐고요. 가벼운데 약간 낭창낭창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이제 입구 쪽에 있어서 해봤는데 그럼 어떤 게 제일 확실히 이게 제일 무게감이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는 느낌? 한 손으로 주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가정.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뒤에 바퀴 폭이 좁아야 왔다 갔다를 잘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좁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 부가부 폴딩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견고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줄즈 에어를 한번 봤습니다. 이 어깨매는 끈이 달려 있어서 접은 다음에 이제 바로 멜 수는 있어요. 가벼운데 이제 약간 견고함이 좀 부족한 느낌? 좀 약간 이것도 가벼워서 훌렁훌렁 되는 느낌? 핸들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버터플라이로 최종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하려고 방문한 날 바로 이제 문의를 했는데 마침 그 전날 버터플라이의 예약을 다 받아서 현재 하루 만에 예약이 종료되어서 지금은 이제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문의를 했을 때는 한 2달 정도 뒤에 제품이 입고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자기네들도 뭐 언제 입고될지 날짜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공홈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 지금 예약 불가 상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저처럼 지금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슬슬 리서치를 하시면서 곧 출시가 되면 이제 예약을 하시는 게 좀 빠른 하는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휴대용 유모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해밀턴 X1 플러스와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그 다음 줄즈 에어 제품까지 총 3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계속 찾다 보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육아를 아직 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유모차에 대한 유즈 케이스나 저의 어떤 스타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장에 가서 핸들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끌어보시고 접었다 폈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영상들이 좀 유모차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출산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과 또 조사한 것들 공유를 해드리고 좋은 의견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